Money rap.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사라지지 않을 직업 중에 하나지 않을까요? 플로리스트가? 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촌에서 화려라는 꽃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 창업 2년차 이세나입니다. 뚝섬 성수동에서 오다주 플로럴 디자인을 운영하고 있는 창업 4년차 박지훈입니다. 원래부터 꽃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회사 다니면서 취미생활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적성에도 너무 잘 맞고 제가 배운 곳 선생님께서 적극 추천을 해주셨어요. 플로리스트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는데 저만의 스타일이나 디자인을 해보고 싶어서 창업을 결심하게 됐어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제가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고 그게 꽃이었어요. 보다 좋은 꽃. 그런 야생화를 많이 사용하는 주변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꽃들을 하고자 제 이름을 걸고 꽃을 하게 되었죠. 꽃일을 시작을 하려면 아무래도 사계절 어떤 꽃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 1년 정도는 꽃을 배워야 해요. 그래서 저도 1년 반 정도 꽃을 배우고 한 2년 반 정도 꽃일을 했었고요. 창업을 했어요. 제 돈을 써가지고 배워야 되는 거다 보니까 저렴한 곳을 찾아서 배우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을 찾아서 배우러 갔었어요. 저는 꽃 자체를 취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학교 다니면서 4년 정도 여기저기서 꽃 배웠던 거 그걸 기반으로 꽃을 시작을 했고 내가 꽃을 시작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는 2개월 정도 만에 제가 꽃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판매 위주를 하고 싶진 않았었고 수업을 위주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주로 수업 듣는 분들은 직장인분들, 그다음에 이제 학생분들인데 직장인분들이 많은 곳을 먼저 찾았어요. 서촌을 잡은 거는 경제적인 부분도 있어요. 제일 여기가 가격이 괜찮았어가지고 자리를 잡은 것도 있고 직장인분들 아니면 여기 놀러 오는 분들 외국인 분들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자리를 잡았어요. 한 자리를 보고 그 자리를 한 달 정도를 계속 지켜봤었어요. 아침에도 나와보고 점심에도 나와보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유동인구는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계속 했었죠. 제가 샵을 오픈을 하는데 든 비용은 아마 인테리어 공사 비용까지 해서 한 5, 6천 되지 않았을까? 6, 7천 정도. 저도 처음에 꽃집은 소자본 창업이라고 알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테리어 안에서 인테리어 비용이 빠진 거긴 한데 그만큼 권리금이 있었던 거고 다른 곳들도 인테리어 비용까지 하면 5천 이상은 들어요. 고속터미널 경부선 3층에 있고 그다음에 양재 꽃시장이 있고 남대문에 꽃시장이 하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속터미널에 있는 꽃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사실 깔끔한 거는 양재가 가장 깔끔한데 꽃의 종류나 뭐 수입이 되어 오는 꽃들이나 이런 종류는 고터가 더 많아요. 처음에는 일단 투자한다 생각을 하고 꽃이 남아도 일단은 많이 사왔었어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로스도 굉장히 많았는데 한 2~3달 정도 운영을 하면서 이 정도 사오면 되겠다라는 게 잡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로스는 요즘 거의 없는 편이에요. 저는 고속터미널 경부선 꽃시장에서 많이 구매를 해요. 꽃을 관련해서 팁은 꽃을 정말 많이 죽여봐야 돼요. 저는 꽃을 진짜 많이 죽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꽃은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고 이 꽃은 이런 환경이 잘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냉장고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저는 개인적으로 꽃이 피어져 있는 화형을 좋아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많이 보여지고 실내 환경의 온도를 맞춰서 제가 관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꽃을 많이 죽여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성수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졸업 시즌, 그다음에 어버이날 시즌. 그래서 2월부터 5월까지. 요즘에는 졸업 시기가 좀 빨라져서 1월부터 시작이에요. 성수기는. 1월부터 5월까지가 완전 극성수기고요. 또 확실하게 6월부터 8월까지가 완전 비수기예요. 일단 제가 이제 2년차 접어들었는데 작년에 비수기를 처음 겪어봤을 때 맨날 샵에서 울었거든요. 매출이 너무 안 나오고 또 더워가지고 밖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매출 자체가 아예 없는 날도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하니까 수업으로 인한 매출은 있어도 판매로 인한 매출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했던 기억이 있어요. 성수기 때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이번 2월 졸업 시즌에만 2천만 원을 일단 2천만 원 매출이 올랐고, 뭐 꽃값이랑 이런 거 저런 거 다 빠지고 나서도 한 1,500 정도 남았어요. 비수기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샵들마다 전부 다 다르겠지만 아예 매출이 안 나오는 곳들도 많고, 그래서 문을 닫는 경우도 있어요. 한 비수기 동안 3개월 동안 잠시 휴가를 다녀오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을 닫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하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는 없는데 성수기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특히 비수기 특별한 날을 위해서 하는 꽃이 아니라 그냥 꽃 하나로 만들어지는 특별한 날을 위해서 꽃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는 꽤나 많은 단골 손님들이 정말 그냥 지나가다가, 그리고 오늘 별일 아닌데 갑자기 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무렇지 않게 꽃을 사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하고자 하는 꽃으로 만드는 문화가 그런 문화예요. 거기에 반영이 돼서 저도 성수기 비수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요. 예전에는 판매 위주로만 해서 굉장히 좁은 업계였다면 요즘에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수업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대형 백화점이나 호텔 같이 대형 매장을 꾸미는 일도 있고, 웨딩 쪽이나 기업체 강의나 이런 쪽으로 여러 방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비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사라지지 않을 직업 중에 하나지 않을까요? 플로리스트가? 왜냐면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직업도 아니고,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면서 문화적으로 꽃이라는 게 조금 더 가까워지고, 요새도 식물들을 집에 들이면서 반려식물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사람들이 자연과 가까워지고 식물과 가까워지고 꽃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다는 건 느껴지기 때문에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은 유망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필요하죠. 젊은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보고 많이 찾아오시고, 제가 올린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꽃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SNS는 포트폴리오 정도로 생각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들이 작업한 작업 사진을 계속 나열해서 보여줄 수 있는 곳이고, 거기에 사진과 텍스트가 함께 들어가면서 본인의 감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공간이 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SNS에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약간 우리 횟집 같은 데 가면 시가같이 꽃 가격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걸 생각해서 책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어려워하세요, 창업하시는 분들도. 근데 이제 꽃 가격에 예를 들어서 한 3배 정도는 남긴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만드는 편이거든요, 꽃다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 꽃을 우리가 사왔으면은 저희가 만드는 비용도 있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포장 비용이나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한 4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해서 판매를 하는 편이에요.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사용한 사용한 꽃이 원가를 30%로 잡는 거, 그게 가장 정답인 거죠. 근데 어느 꽃집도 그걸 지키지 못하고 영업을 할 거예요. 정말 일반적인 손님들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문 열자마자 인사도 안 해주시고 얼마야 꽃?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가율을 따지는 게 정답이긴 하지만 원가율이 잘 안 따져지는 분야이기도 해요, 꽃이.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느꼈던 건데 저희 회사 선배님들 보면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거나 이러면은 휴직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꽃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가져도 아이를 낳아도 나이를 먹어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돼요. 특별히는 모르겠는데 보통 꽃을 사러 오는 사람이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 손님들이 좀 더 편안해한다는 점? 그거는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은 어떤 게 있어요? 문 열고 들어와서 아무도 제가 플로리스트인지 몰라요. 그건 단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창업반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담 오신 분들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고 하기 싫고 꽃은 쉬워 보여서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이었는데 그렇게 시작해서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꽃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분이 하면은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 기복이 적은 사람? 왜냐면 꽃을 하다 보면 꽃을 하는 사람의 감정이 꽃에 확연히 드러나더라고요. 저는 제 꽃에는 제 감정이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꽃을 하려면 감정 기복이 좀 적은 사람인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꽃집 창업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고 다가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미 너무 많은 꽃집이 있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편이라서 준비는 철저하게 하고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신만의 스타일이나 디자인을 확고하게 잡아두신다면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해라. 머뭇거리고 있을 시간에 빨리 오픈해서 안 될 거면 빨리 다른 길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꽃집 창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 창업머니는 창업자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궁금한 창업 분야가 있거나 자신의 창업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머니랩이었습니다. 여러분 꽃길만 걸으세요. Money rap.